오사카에서 4년간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현지인 맛집을 소개를 하다가 리얼 오사카와 리얼 교토를 쓴 여행 작가 황성민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일본이 열리고 나서 3년 만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달라진 점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일본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회인데 일본에서 항상 현금만 사용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카드 잘 안 된다 이런 불편한 점이 좀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일본에 갔더니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자머니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현금만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해외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네이버페이 같은 그런 페이 시스템도 굉장히 결제가 많이 되고 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서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가게에서도 결제가 되고 있거든요. 현금을 쓰지 않아도 결제가 된다는 그런 변화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오사카에서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타코야끼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타코야끼 집이 많이 생겼긴 했는데 일본 내에서 이제 오사카 가면 제일 먼저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타코야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코야끼 같은 경우 가게가 워낙 많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우메다 지역에 가시면 하나다코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딱 그 근처만 가시면 이미 줄을 길게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타코야끼 위에다가 파를 정말 듬뿍 얹은 네기야끼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남바 쪽을 가신다면 여러 타코야끼 집이 있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와나카라는 집이 있습니다. 안쪽에 좌석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꼭 드셔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드셔야 할 거는 역시 오코노미야끼라는 게 있죠. 오코노미야끼는 우리나라 빈대떡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갖다가 넣어서 구운 팬케이크 같은 그런 음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서 오코노미야끼도 꼭 드셔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아무래도 오사카 같은 경우는 밀가루를 많이 먹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간토는 소바, 오사카는 우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1일 1 우동을 하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우동은 거의 오코노미야끼, 타코야끼와 비슷하게 오사카 사람들이 이제 소울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사카 우동도 꼭 드셔보시면 좋고 오사카 우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동이 있는데 도톤보리에서는 꼭 이마이라는 곳에서 키츠네 우동이라 그래서 유부가 올라간 그 우동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우동이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오사카에서 이제 우동을 먹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면을 중시하는 우동이 있고요. 사누키 우동이라서 굵은 면발이 있는 그런 우동. 국물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오사카의 전형적인 우동은 국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마이의 우동을 먹으면 면은 그렇게 막 쫄깃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국물이 굉장히 감칠맛이 있고 굉장히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우동을 맛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메다 쪽으로 가시면 바쿠안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는 정통 사누키 우동을 갖다가 하는 곳인데 국물이 없는 우동을 판매를 합니다. 북각개 우동이라 그래서 간장 소스를 다 이렇게 뿌려서 먹는, 비벼 먹는 그런 우동인데 거기는 정말 우동 면발이 끝내줘요. 그렇게 두꺼운 면을 갖다 삶아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고 맛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그런 우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이 담긴 우동, 도톤보리에서 한 그릇 드시고 우메다로 가시면 국물이 없는 우동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 네. 오사카에서 꼭 드셔야 되는 추천 음식 중에 하나가 하코즈시라는 것이 있어요. 스시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손으로 쥐어가지고 놓는 그런 스시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먼저 개발된 게 오사카에서 만든 하코즈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코즈시는 뭐냐면 밥을 갖다가 이제 나무 틀 안에다 넣고 그 다음에 쭉 펼쳐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생선을 딱 올리고 그 위에서 나무로 된 뚜껑을 이용을 해가지고 꾹 누르면 스시가 정확하게 정육면 재료에서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먹는 그런 이제 스시인데 눌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식감은 딱딱해요. 근데 바로 만들어서 만드는 그 스시와는 다른 또 다른 깊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눌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딱딱한 식감과 함께 조금 더 쫀득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어서 하코즈시도 꼭 오사카 오시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파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요시노스시라 그래서 혼마치 근처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하코즈시를 처음 만든 가게가 있거든요. 그 가게에서 드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우메다에 있는 오사카역의 그랑비아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 식당가에 가시면 하코즈시를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오사카 하면 또 라멘 빼먹을 수가 없죠. 오사카는 딱 이것이 오사카 라멘이나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사카는 국내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물류가 다 오사카로 모였다가 다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것이 오사카 라멘이다 뭐 그런 건 없어도 일본 전국에 있는 라멘을 다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라고 해서 굉장히 맑게 우려낸 육수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간이 그렇게 세게 되어 있지 않은 육수를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맛을 조절하는 민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섬세하게 맛을 조절하는 능력이 오사카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드시는 라멘과 오사카에서 드시는 라멘은 깊이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음식 하나가 더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사카에 오시면 꼭 카레를 드셔보세요.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스파이스 카레라고 해서 오사카식 카레가 따로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오뚜기 카레 이런 카레가 아니라 약간 인도식 카레에 향신료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첨가를 해서 만든 그런 카레인데 그걸 스파이스 카레라고 부르거든요. 약간 물 같은 그런 질감의 그런 카레가 있는데 굉장히 맛이 좋아요. 특히 이제 미슐랭에도 오르고 굉장히 유명해진 카레집 하나가 이제 보타니칼이라는 곳이 있어요. 혼마치에 본점을 두고 있고 최근엔 한신백화점 식당가에도 이제 입점을 한 곳이 있는데 그 보타니칼이라는 곳이 굉장히 맛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사카 시내 특히 기타하마라는 테라스 카페가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주변에도 그런 스파이스 카레를 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 이제 또 쿠시카츠 빼먹을 수 없죠. 쿠시카츠는 일본이 한참 이제 경제 부흥기 시절에 노동자들이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간단하게 재료에다가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가지고 내줬던 그런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처음 고안한 게 이제 쿠시카츠 다루마. 굉장히 유명하죠. 오사카에서 이렇게 쿠시카츠 들고 좀 환한 표정으로 있는 그런 간판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그분이 그 음식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쿠시카츠 꼭 드셔보시면 좋고요. 대표적인 가게는 이제 쿠시카츠 다루마 원조집도 있는데 우메다 쪽에 가시면 또 요네야라는 선술집을 하면서 쿠시카츠를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도 굉장히 맛이 있고요. 그리고 텐진바시 스지라고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가가 있는데 그 안에 시치오쿠진이라고 쿠시카츠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도 굉장히 맛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이자카야라는 곳에 가시면 그러니까 술집이죠. 술집에 가시면 자리세를 받아요. 오토시라고 해서 자리세를 받는데 같은 쿠시카츠를 파는 집이라도 이 집의 성향이 이자카야냐 음식점이냐에 따라서 오토시를 받고 안 받고가 달라집니다. 요코즈나라는 또 쿠시카츠를 굉장히 잘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자카야에 가까워요. 그래서 똑같은 쿠시카츠를 드셔도 요코즈나에서 드시면 이제 오토시 자리세를 갖다 받기 때문에 일부러 가격을 높게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시카츠 다루마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오토시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없다가 이제 새로 생긴 대표적인 건물로 오메다 링크스라는 건물이 있어요. 옛날 요도바시 카메라 있던 자리 바로 뒤에 생긴 건물인데요. 요도바시 카메라랑 비슷한 모양으로 쌍둥이 빌딩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한큐 호텔 40층짜리 건물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도바시 카메라 하면 이제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그런 가게인데 그런 가게 뒤에 바로 뭐 무인양품이라든지 아니면 니토리라든지 그 유니클로 같은 그런 가게들이 이제 들어간 쇼핑센터가 크게 생겼고요.
오사카에서 좀 가기 좋은 인스타그램을 하기 좋은 장소 하면 아무래도 나카노시마라는 곳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한강 여의도처럼 오사카에 있는 강 가운데 있는 섬이거든요. 섬 오른쪽 끝에 가시면 이제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그 장미공원을 바라보는 강 반대쪽에 테라스 카페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대표적인 카페가 뭐 노스시어라든지 모토 카페, 브루클린 로스팅 컴퍼니, 아니면 레트로 이런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페들에서 이제 테라스가 강변에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요리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강변 뷰와 맛있는 음식을 같이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워낙 인기가 많아서 런치 시간이 되면 보통 대기 1시간 이상 기다려서 가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